6만 원이면 고정 지출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그럼 굉장히 검소한 편이시거든요. 너무 숙연해 계셔가지고 여러분 괜찮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저희 격주로 돌아오는 머니로그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수연 재무상담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머니로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돈 고민 모아서 솔루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 또 재밌는 사연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밍묵님은 질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월급 관리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요 질문 은근히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CMA에 몽땅 저축하고 카드값만 입출금 계좌에 넣는 식으로 저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양한 구성과 방식으로 저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론 다다익선이겠지만 제 월급 수준에서 지출, 연금 및 노후 대비 주택 청약은 각각 몇 퍼센트가 적당할지, 또 추가로 개설할 만한 계좌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본가에 거주하신다고 하시고요. 고정 지출 비용이 없는 만큼 81만 원의 월 지출이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저 과소비 중인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오세요? 일단 저축이나 뭐 IRP, ISA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항상 상담할 때 많이 듣는 하시죠. 얘기인데,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수준에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청약은 얼마하고 IRP 얼마하고 이런 식의 뭔가 정해져 있는 공식 아니면 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왜냐면 개인의 삶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저축 투자 계획이 세워지려면 재무 목표가 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과소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에 비하면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27%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검소한 편이시거든요. 검소한 표현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네. 많이 쓰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내가 더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더 불려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생각보다 검소하신 편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검소하시면 결국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니 프로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만 26세, 그리고 금융 성향은 현실적인 라쿤, 숲을 보는 앵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뭐 동물나라냐, 동물왕국이냐 싶은데요. 어피티가 개발한 2020년에 개발한 테스트가 있어요. 금융 성향 테스트라고. 현실적인 라쿤, 쓸 땐 쓰는 고래, 그리고 숲을 보는 앵무, 인생 즐기는 고영, 여기까지 4타입이 있어요. 여기서 현실적인 라쿤이 나왔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재테크 진짜 열심히 해야지, 저축 완전 열심히 해야지, 공격적인 투자는 노, 이런 분이란 뜻이고요. 숲을 보는 앵무란 뜻은 미래를 그리는 분이다. 항상 지금보다 난 더 나아져야 돼.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이제 수입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써야 돼 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을 숲을 보는 앵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테스트 결과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축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한 거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나오셨고, 재무 목표가 있어요. 2024년에 현금 자산은 5천만 원 만들기, 30 전에, 지금 26세시니까 30 전에 1억 원 달성하기가 목표시고요. 하는 일은 이제 외국계 리서치 회사, 그래서 연봉 4,100만 원에 복지 포인트 100만 원 받으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1개월차 신입사원이면 진짜 자각을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자산이 5천 정도 있으면, 만약에 지금 월급을 300만 원 벌고 그중에 81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면은, 네. 1년이면 2,400이고 2년이면 4,800이잖아요. 네. 그럼 2년 안에 이제 갖고 있는 현금 자산 5천만 원에 더하기 4,800 하면 1억은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축만으로도 되죠. 그렇죠? 네. 신입사원 1개월 차 만에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네. 이미 현금 자산이 5천만 원인 건 너무 부럽다라고 하세요. 그쵸. 근데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쭉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어도 이전에 모아놨던 자산들이 있으니까 금방 1억 모으기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이미 탑재되어 있는 거죠. 저축하는 습관이. 그래서 훨씬 더 내가 목표한 시기까지 돈을 모으는 게 수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 분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그런 네. 그 집단 군이 있나요? 20대 1억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런 유형이 몇 명 보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팁을 좀 얻어가셔야겠죠. 이분 한 달 돈 관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적금은 일반 예적금은 이율이 낮은 것 같아서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CMA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세요. CMA 통장은 이자가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쌓이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상품에 가입돼 있는데 둘 다 월 3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모은 돈은 다 CMA.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증권사 CMA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CMA 를. 너무 잘하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두는 분은 아니에요. 또 보통 예금 계좌는 카드값 결제용으로만 쓰신다라고 하시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요거예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가지를 쓰고 있고 총 이제 신용카드는 41만 원, 체크카드 40만 원, 총 81만 원의 용돈을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월 1만 원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30만 원이 전월 실적이기 때문에 41만 원 쓰시고 카드값이 이체되는 통장을 따로 두시고 이체 전날 카드값 빠져나가기 전날 카드값만큼만 입금해 준다고 해요. 요런 정도면 굉장히 좀 고난이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카드를 혜택 때문에 쓰시는 건 맞는데 상한선을 정해놓고 쓰시는 분들은 많진 않거든요. 아마 제이 같아요. 아, 맞아. 네. 파워 제일.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또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관리에도 도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고정지출 같은 것들은 이제 신용카드로만 쓰고 나머지 이제 변동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정한 예산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스스로 그런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쓸 때 이제 스위치를 저는 잘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식비 지출은 뭐 체크카드로, 교통카드는 뭐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치를 잘해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내재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쵸. 싶을 만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분 그냥 잘하심, 겁나 야무짐. 저 이 표현 보고 야무지단 말이 딱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이미 잘하고 있는데 상담 요청이라니 잠시 반성하시면서 다들 지금 민몽님께 이제 다 반성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이분이 쇼핑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쓰시면서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는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또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쓰고 있다. 해외여행 할 때도 그거에 유리한 카드를 쓰시고 또 복지 포인트로 연 100만 원 쓰시면서 온라인 쇼핑은 무조건 복지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본인 돈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지 포인트 잘 쓰는 것도 재테크 팁이죠. 그럼요. 회사에서 주는 급여 외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급여의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복지 포인트 말고도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그쵸.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마음 상담, 뭐 재무 상담 이런 것도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회사에서 이런 걸 해주는지 몰라서 그냥 날아가는 돈들이 정말 많죠. 회사는 땡큐 하실 거지만 그렇죠. 뭐 개인의 딱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자 때문에 CMA를 더 선호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CMA에 갖고 있는 자산 금액이 다른 금융 자산들에 비해서 좀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CMA가 사실 저도 이용을 해봐서 알지만 매일매일 뭔가 돈이 들어오니까 돈 버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이게 더 예금이나 적금보다 이율이 높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왜냐하면 예금에 돈을 묶어놓으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대출 이자를 받아서 그 예대 마진이라는 걸로 수익성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은. 근데 이제 CMA는 하루짜리 이자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단기 상품이에요. 그에 비하면 예금은 1년짜리 한다라고 했을 때 장기 상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CMA가요. 그래서 그냥 이게 CMA에 매일매일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만족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이자가 있는 상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CMA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효능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왜 그 앱테크 하는 이유도 효능감.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보기도 하시고. 그럼요. 그걸로 커피 마시는 게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맞아. 효능감이 진짜 중요해요. 네, 갑자기 네. 제가 원하는 얘기 나와가지고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위안이 되셨을까요? 너무 숙연해 계셔가지고 여러분 괜찮아. 저도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네. 고정 지출은 일단 본가에 사시기 때문에 엄청 적어요. 고정 지출이 주거비는 안 들고 교통비는 5만 원 정도 나오고 통신비는 지금 부모님이 대신 결제 중이지만 앞으로는 회사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분은 회사 복지를 진짜 그럼요. 파는하듯이 네. 그럼요. 너무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먹기 하듯이 진짜 잘 쓰시고 있고요. 아까 상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면 소비 방어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 서비스도 쓰시는데 뭐 과한 거는 전혀 안 보이고요. 고정 지출 보시고는 민몽님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고정 지출 6만 원. 6만 원이면 고정 지출 치고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질 정도인데요. 통신비 뭐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부모님이 내주시기고 앞으로 낼 일이 없고 교통비도 적절한 것 같고요. 구독 서비스도 사용하실 때 연으로 결제하면 오히려 매달 결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할인율이 적용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네이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냥 1년 정기 결제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더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쵸. 이분이 네. 말씀해주신 적어주신 자료들을 세세하게 보면은 다 고민의 흔적이 보여요. 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월 네, 맞습니다. 결제가 아니고 1년 네. 결제로 더 저렴하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변동 지출도 지금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큼직한 거 있나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건 요거예요. 네이버 시리즈 쿠키. 이 정도는 괜찮죠. 네, 뭐 요즘에는 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구독하는 게 매번 책을 사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비용은 나를 위한 그쵸. 행복 소비? 행복 소비. 10,000원 정도는? 음. 네. 그쵸. 사실 여기에 저희가 한 10만 원, 20만 원 썼으면은 뭐라고도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10,000원은 한 달에 10,000원 쿠키에 쓰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요. 그저 응원할 네. 뿐이죠. 그리고 문화생활도 3, 4만 원 정도 드시고 식비, 쇼핑비 한 총해서 4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또 보시면은 카페는 사내 카페를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이것도 되게 잘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의료 건강. 의료 저도. 건강이 그쵸. 네, 저도 이 요거는, 부분이 네. 설명을 짤막하게 써주신 걸로 봐서는 이렇게 치료받고 계신 질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어릴 때 혹시나 뭐. 보험을. 아프고 다칠까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건 없는지.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이 정도 성격엔 청구하고도 남거든요. 아 맞아. 청구하고 그냥 뭐 그날 태스크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의료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라면 꼭 부모님께서 가입해주신 보험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험을 내느니 그냥 보험료에 상응하는 정도의 저축을 해서 충당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저도 보험을 가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건 있는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치아보험 같은 거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봤죠. 그런데 보험사가 이겼습니다. 그 의미는 저도 나름 이제 치과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치아보험을 했는데 제가 낸 돈이 더 많더라고요. 받은 돈보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겼다고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이빨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이게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치료받는 게. 너무 그리고 티 아니에요? 예, 관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100대도 스케일링을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제때제때 받아도 치아가 좀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치과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3만 원씩 치아 관리 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목적에 따라서 또 통장 쪼개기를 하신 게 네, 굉장히 우리 여기 맞습니다. 상담사님도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도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좀 이제 연간 의료비 지출 금액을 좀 파악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눴을 때 얼마씩 그 의료비 통장에 돈을 모아놓으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좀 나름 이런 맞아요. 갑자기 크게 변동성 있을 때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민몽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 의료비가 나간다면은 안 그래도 저축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도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분께는 별도의 통장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채팅에서 여러분들 계속 막 뼈 아픈 분위기네요. 뼈 얘기했는데 뼈 아픈 분위기네요. 뼈 얘기. 하고 웹소설 독자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씁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기 금지. 어피티에서는 서로 나 도닥여주기. 나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고 좀 당황하시고 좀 약간 거리감 느끼고 어피티 멀리에 느껴져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근데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 연간 비정기 지출로는 이제 올해 뉴욕 여행으로 400만 원 지출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신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할 동안은 안 갔던 것을 꾹꾹 참아놨다가 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이렇게 여행 자금을 마련하신 게 아닌가. 이제 연간 비정기 지출에 대해서 이게 변동성이 갑자기 확 생기면 매달 이제 생활비 예산 세워놨던 게 항상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처럼 연간 지출도 아까 의료비 통장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경조사 아니면 여행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뭔가 행사 그런 의미의 돈들을 따로 관리하시면 지출을 할 때 부담도 안 느끼면서 예산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머니로그 양식에서 이제 가장 좀 재밌는 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머니로그 사연 보내기 링크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재무 현황만 기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지출 기록을 써서 제출하시게끔 해요. 왜냐하면 그냥 재무 현황은 내 이제 인바디 같은 느낌, 나 엑스레이 같은 박제된 그런 느낌인데 일주일 지출 기록에서 사람 냄새 엄청 나거든요. 토요일부터 시작하셨는데 한번 쓱 보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시작하셨고요. 카페에 4,100원, 영화비 3만 원. 동생이랑 같이 가셨는데 동생 목까지 이날은 쓰셨다. 좋은 언니일까요? 누나일까요? 근데 너무 부럽다. 저 동생으로서. 근데 다음번은 동생이 해야죠. 아,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 네. 그쵸.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택시비가 14,400원 나왔고요. 약속에 늦을 것 같아서 멍청 비용으로 택시를 탔다 하고 눈물 찔끔 하셨어요. 눈물 찔끔 해야죠. 그럼요. 근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거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네. 본인의 입으로 멍청 비용이라고 하셔서 더 말을 얹을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잘해야 되는 거고, 그쵸? 네. 카페에 13,000원, 밥값이 23,000원, 디저트 5,500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치페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더치페이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누가 내고 또 내가 낼 차례 되는데 일부러 또 약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비하게 되거든요. 뭐 겸사겸사 좋은 거기는 하는데 이런 지출들이 너무 쌓이면 식비 지출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더치페이 권장드립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대신 내고 이번엔 내가 살게 다음엔 너가 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묘하게 사실 금액이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이번에는 합쳐서 3만 원, 다음에 내가 살게 이번 대방어 살게 한 8만 원, 그다음 저번에 좋은 거 사줬잖아 12만 원 이러면서 막 쌓여서 그 어느 날 누가 이거 깎아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깔끔하게 하는 게 그렇죠. 네. 재테크를 위해서는 네네. 그리고 월요일에는 케이크 27,000원 친구들과의 연말 행사를 위해서 홀케이크 사셨고요. 또 이제 그냥 산 게 아니야. 카페가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10% 할인가에 사셨고요. 그리고 생일 기프티콘은 5,000원. 안부도 물을 겸 커피 기프티콘 보냈다. 굉장히 좀 사회성 만렙이네요, 이분. 네. 근데 그 생일이 카톡에 맞아. 뜨잖아요. 그거 되게 좀 그래요. 그러면은 F들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보면 좀 친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걸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이 생일 비용이 은근히 고정비가 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일 축하를 꼭 해주고 싶다면 그 선물의 상한선을 정해놔라. 막상 받아보면 대부분 이 생일이 떠 있는 건 알지만 보내는 사람은 딱 몇 명 없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면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상한선을 정하든지 아니면 순환의 고리를 한 번쯤은 끊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내가 전달을 하고 나로 이제 끝나도 괜찮다. 내 생일에 안 보내줘도 된다. 라고 미리 말을 해주시면 그 상대방도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 사실은 지금 5,000원으로 마음 보내주는 그런 행동.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그 목표를 다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4일차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사내 카페에서 9,300원 쓰시고 점심은 8,700원 쓰셨고요. 이분은 이제 점심 샐러드 드셨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맥주에 오코노미야끼 먹었다.
결제는 더치페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에도 점심은 샐러드, 커피는 또 사내 카페에서 저렴하게 했고요. 네이버 시리즈 1,000원. 아, 이날 수요일이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한 주의 일주일에 딱 중간이고. 중간 한번 힐링 해주는 거죠. 그쵸. 네. 그것도 이제 딱 1,000원. 더도 안 써.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찌나 그 다음 거 결제하게끔 잘 해놨는지 쿠키를 그냥 벌크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엄마의 부탁으로 영양제를 사는 김에 네이버 시리즈 쿠키를 결제했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하셨고요. 또 목요일로 넘어가면은 카드값이 이날 나갔어요. 아까 이제 신용카드로 한 41만 원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이달에는 54만 원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약간 충격 받으셨어요. 취뽀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펑펑 쓰느라 신용카드에만 무려 54만 원이나 썼다. 이제는 열심히 저축할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반성문을 스스로 쓰셨어요. 이게 가계부수는 효과거든요. 사실은 이 사연을 보내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셨겠지만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복귀하면서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소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반성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식비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도 아니고 커피도 이왕이면 회사에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로 먹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할 때 다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덕분에 저축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축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네, 이렇게 일주일 일기까지 한번 쫙 살펴봤는데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이분 처음 고민 보내줬던 걸 다시 떠올려 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지출도 잘 줄이시고 막 스스로 경각심 너무 이제 강하셔가지고 반성문 혼자 쓰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그럼 고민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떤 고민이었냐? 자, 월급 관리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상담사님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충분히 잘 하고 있으십니다. 지출 관리는 이미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흠이라고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소비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과소비 네.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금융상품 선택도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지출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거든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도 아까 뭐 ISA, IRP, 주택 청약을 얼마씩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금융상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집을 내가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주택 청약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걸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없어지면 그냥 도구의 기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남들이 다 하고 이거 맞아. 하면 좋을 것 같고 ICI 안 하면 내가 또. 손해볼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나의 재무 목표를 좀 요번 연말을 기회 삼아서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좀 고민해보자. 네. 사실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처럼 어떤 분들은 들릴 수도 있는데 저도 막 많은 사연들을 만나면서 결국 드는 생각이 돈 목표는 인생 목표고 어떻게 살지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한지가 정해지고 어떻게 그쵸. 돈을 벌지가 정해지고 그쵸. 그걸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상품 뭐가 있냐 보는 거잖아요. 뭐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음. 재무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재무 목표거든요. 1억 모으기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목표 세우기가 오히려 쉬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마치 뭔가 내가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실 게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금융상품은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다. 금융상품들은 거기에 따르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비과세를 하려면 기간이 몇 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야 그 기능을 최대치로 쓰는 거잖아요. 그냥 ISA 계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 안 넣는 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아요. 네. 맞아요. ISA 가입했다 하고 끝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혜택은 뭐 투자 비과세 이런 건데.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근데 너무 이분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첨언을 해드릴 게 굉장히 많았고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과소비 아니다. 아니고 다만 재무 목표를 조금 더 내 삶에 이게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나게 짜보시고 도구는 그 다음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네네. 응원 한 말씀 민묵님께. 이미 잘하고 계시고요. 20대에 1억을 모은다는 거는 굉장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목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어피티
잘 보시면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렇게 저희 밍묵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나눠주신 성나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월수목 아침 7시 4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